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거울 볼 때마다 늘어난 주름 때문에 좀 속상하시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뻐근해서 아이고 나도 이제 늙었나 뭐 이런 한숨 쉬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근데요, 만약에 오늘 저녁 식단 이거 딱 하나만 살짝 바꿔도 우리 몸 속 시계를 되돌릴 수 있다. 이러면 좀 설깃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저희가 노화를 늦추는 그 식단 조합의 비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텐데요. 특히 오늘 이야기 끝까지 딱 들으시면 노화 방지에 진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신뢰도 높은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정부기관 보고서, 전문가 인터뷰 같은 이런 확실한 정보들을 싹 모아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노화 방지 식단,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 자료들 보니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첫 번째 원칙이 이거더라고요. 접시 절반은 색깔 채소로 채워라. 이게 뭐 빨강, 초록, 보라색 채소가 몸에 녹을 닦아준다. 이런 비유도 있던데 여기서 말하는 녹, 그러니까 활성산소요. 이게 정확히 뭐죠? 왜 이게 노화랑 바로 연결되는 건가요?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활성산소라는 게 우리가 숨 쉬고 또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불안정한 물질이라서 너무 많아지면 우리 세포를 막 공격해요. 손상시키고 결국에는 노화를 확 촉진하는 그런 주범이 되는 거죠. 뭐 스트레스나 환경오염 이런 것도 활성산소를 늘리고요.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그 색간 채소들 있잖아요. 거기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 이게 바로 그런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거나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세포 손상도 막고 염증도 줄여주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아주 든든한 방패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그래서 색깔 채소를 충분히 먹는 게 중요하구나. 이제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럼 두 번째 원칙은 단백질 섭취인데요. 특히 콩, 생선, 계란 이걸 위주로 먹고 붉은 고기는 좀 줄여라. 뭐 주 2회 이내로. 이런 조언이 많더라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 보니까 진짜 식물성 단백질 비중을 늘리면 65세 이상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한 20%나 줄어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심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이 장 건강을 좋게 하거나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꽤 있어요. 물론 뭐 소고기 같은 붉은 고기를 아예 먹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뭐든지 균형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이 바로 좋은 지방 섭취인데요. 등푸른 생선 있잖아요. 고등어 같은 거. 이건 주 2회 정도, 그리고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하루에 한 큰술 정도 챙겨 먹으면 좋다고 해요. 네네, 저도 그거 봤어요. 아마 서울대 식품영양학회 자료였던 것 같은데 오메가3 같은 그런 좋은 지방산이 뇌세포를 보호해주고 기억력 감퇴 속도도 늦춰주니까 진짜 뇌의 윤활유라는 말이 딱 맞네요. 근데 네 번째 원칙은 좀 의외였어요. 매일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라니. 그러니까 저녁 7시에 딱 밥 먹고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물만 마시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질병관리청 보고서나 여러 자료를 보면요. 꾸준히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게 혈당이나 염증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몸이 스스로 손상된 세포를 이렇게 청소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 이걸 오토파지라고 하거든요. 이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엔 좀 힘들 수 있죠. 그럴 땐 뭐 10시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오토파지요? 와, 몸이 스스로 청소를 한다니 되게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다섯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볼까요? 가공식품하고 첨가당 섭취를 30% 줄여라 이거네요. 달콤한 음료수나 뭐 인스턴트 반찬 같은 거요? 그렇죠. 그 식약처 통계 보니까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먹는 당류의 한 40% 정도가 이런 가공식품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먹을 땐 달콤하고 좋지만 길게 보면 세포에 계속 빚을 지우는 거랑 같아요. 여기서 구독자 여러분께 깜짝 퀴즈 하나 내볼게요. 오늘 혹시 과일 몇 번이나 챙겨 두셨나요? 한국영양학회에서는 65세 이상이면 하루에 2컵 분량의 과일을 먹으라고 권장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부족하게 드신다고 해요.
혹시 나 오늘 한 번도 못 먹었네 하고 좀 뜨끔하셨다면 지금부터 더 귀 기울여 주세요. 자, 지금까지 5가지 원칙을 살펴봤는데 사실 이런 원칙들을 잘 조합해서 과학적으로 노화 방지에 정말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입증된 식단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버드대에서 권장하는 대체 건강 식단, 영어로는 AHEI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AHI.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던 식품 구성 피라미드 이런 모델보다 만성질환 예방 효과나 건강수명 연장 효과가 더 뛰어나다. 이런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핵심은 이거예요. 녹색 잎채소를 포함한 채소를 하루 5회 이상, 과일은 하루 4회 정도, 주스는 빼고요. 통곡물 하루 5, 6회, 견과류나 콩류 하루 1회, 생소는 주 1회 이상, 그리고 올리브유 같은 불포화 지방은 충분히 먹고요. 반대로 붉은 고기, 가공류, 가공식품, 또 설탕 많이 들어간 음료나 음식은 최대한 피하는 거죠. 그럼 좀 구체적인 음식 예시를 들어주시면 구독자분들이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음식들이 있을까요? 이 AHI 식단에 맞는 거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 AHI 식단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블루베리나 녹차 같은 우리가 흔히 슈퍼푸드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블루베리의 그 보라색 색소 있잖아요. 안토시아닌. 그리고 녹차 마시면 약간 떫은 맛 나죠. 그게 카테킨, 이주시지라는 성분인데 이게 둘 다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이런 성분들이 아까 설명드렸던 활성산소, 이걸 아주 효과적으로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데 정말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녹차의 항산화 능력이 블루베리보다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보고하기도 했어요. 와, 녹차가 그렇게 강력하다고요. 어쩐지 제 지인 어머님께서도 예전에 당뇨, 고혈압, 관절염 때문에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식단을 현미밥이랑 채소나물, 생선구이, 두부, 견과류 이런 거 중심으로 싹 바꾸시고 나서는 드시던 약을 절반으로 줄이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와, 예를 들면 아침에는 현미밥 반 공기에 시금치 나물, 달걀 프라이 하나, 그리고 블루베리 한 줌. 점심엔 보리밥에 미역국, 고등어구이 한 토막, 상추 겉절이. 저녁엔 두부 스테이크랑 볶은 채소 이런 식으로 드셨대요. 진짜 식단만으로도 이렇게 큰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딱 보여주는 사례죠. 네, 정말 좋은 사례네요. 물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치아가 좀 약해서 채소 씹기가 힘들다. 그러시면 살짝 데치거나 아니면 갈아서 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잡곡밥으로 바꿨더니 영 기운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탄수화물 양을 무작정 줄이기보다는 단백질하고 좋은 지방을 꼭 같이 드셔서 포만감이랑 에너지를 보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시간 공복도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한 10시간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3문장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꼭 기억하세요. 첫째, 접시는 무지개다 입니다. 알록달록 색깔 채소 충분히 드시라는 거죠. 둘째, 밥보다 단백질이 먼저다. 특히 콩, 생선, 두부 같은 질 좋은 단백질 꼭 챙겨 드세요. 그리고 셋째, 입이 쉬는 시간, 몸이 젊어진다. 12시간 공복의 힘 한번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결국 오늘 저희가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한 결론은 이거예요. 만약 노화가 걱정되신다면 하버드 대체 건강 식단 HEI를 기본 틀로 삼아서 색깔 채소, 좋은 단백질과 지방, 통곡물을 충분히 챙겨 드시고 거기에 12시간 공복과 가공식품 줄이기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 이게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가장 효과적인 노화 방지 식단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있잖아요. 식단만으로 노화를 늦출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답이 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변화라는 게 엄청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체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늘 먹던 식빵 대신에 오늘은 김치에 두부를 좀 곁들여 먹어볼까? 이런 식으로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하나 둘 모여서 분명히 큰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저희가 또 중계할 음식궁합으로 관절염 잡는 비법 같은 이런 진짜 유용한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놓치면 아깝잖아요.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식탁에 알록달록 무지개를 더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